지금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엄청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너네는 아마 보조금이 없었다면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될걸 이라고 얘기를 했고, 너네 로켓 발사랑 인공위성 전기차 생산 여기에 들어간 돈들 보조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볼까? 검토해볼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15시간 전에 트럼프의 OBB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OBB 법안은 감세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원래라면 민간에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뭐 소득세나 법인세들이 있고 다른 또 세가 관세가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원래 공약으로 내비쳤던 게 뭐였냐면 요즘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세금 줄여줄게, 대신에 관세는 올린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아구를 맞춰야 될 건데 세금을 줄이는 만큼 관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관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본인들이 체감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공약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낮추는 거였기 때문에 관세를 끝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올리거나 아니면 협상 후에 해제를 하는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안에서의 이 감세를 하기 위한 키 맞추기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나와야겠죠. 지출하고 있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영역 내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이런 트윗 내용들을 보고, 특히나 트럼프가 뭐 보조금 삭감해야 된다,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감세안의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고 외국으로부터는 관세를 때리고, 이러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국가들에게 지급되는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감세안, OBB 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이 돈을 뿌려왔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 OBB 법안으로 인해서 감세를 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기록적인 5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독재 국가에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내용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신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투표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트럼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협적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는 2026년도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본인을 위협하는 다른 당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면, 지금 트럼프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행정명령을 하거나 어떠한 정책을 냈을 때 이게 좀 후다닥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럼 입법 과정에서의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뭐 하원에서도 뭐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정책 추진을 좀 반대하고 막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임기 초반부터 시장이 트럼프 말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워낙 강력한 힘을 잡고 있기 때문인 거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협적인 건데,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일론 머스크랑 뭐 그와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이 트럼프와 좀 반대편에 쓰게 된다면 이런 힘 약발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반영해서 그런 것인지 달러 인덱스 또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머스크랑 트럼프가 좀 가짜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다 하고 나와서 본업으로 돌아간 건데, 그럼 이제 그에 맞는 어떤 보수를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둘이 싸우는 척 하면서 사이 안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 알아서 좀 약간 트럼프가 머스크를 챙겨주는, 앞에서는 싸우는 척 뒤에서는 잘해주는 이런 그림을 예상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게 둘이 연기라고 하기에는 좀 선을 많이 넘어서 각자의 선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제대로 싸우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 분위기가 앞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선거를 대략 1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조금과 관련된 미국 기업과 미국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원래는 이런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무화 폐지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맥락과 지금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좀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지금 감세안에 대해서 너가 감세안을 너무 밀어붙이고 있어서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다. 나 너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뜬금없게도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본인이 좀 불리할 때 상대방이 얘기했던 거에서 핀트를 조금 바꿔서 다른 얘기를 돌려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더니 나중에 또 이런 것들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해볼까 뭐 검토를 해볼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핀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미국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중고차 그리고 23년도 전에 만들어진 차 그리고 신차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어떤 차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최근 날짜부터 검색할 수가 있고 전체와 전기차만 볼 수 있는데 전 전기차만 보면 뭐 아큐라, 캐딜락, 쉐보레, 포드, 뭐 제네시스, 뭐 GMC, 혼다, 현대, 기아 쭈루룩 있지만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명단에 들어가는 건 단연 테슬라입니다. 네, 심지어 이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식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리스 차량 위주로만 좀 돌렸었고 자체 자금을 썼던 것도 좀 커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하원과 상원에서는 뭐 6개월과 3개월 내로 끝내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이 없어지게 됐을 때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경쟁했을 때 가장 힘들어지는 건 오히려 테슬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로 베이스 경쟁에서 오히려 더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전 현대 기아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장에서도 테슬라 떨어지는데 현대 기아차는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현대차가 올라가는데 요 리스트에 있는 차들이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완전하게 보조금을 한도치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차들의 명단이거든요. 뭐 캐딜락부터 그리고 쉐보레 블레이저 이퀴녹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었던 미국 내에선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쉐보레 이퀴녹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포드 라이트닝 있지만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결국에는 또 기아 EV6랑 EV9 이런 차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사이버트럭 모델 3랑 Y까지 있죠. X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우는 것 자체는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만큼은 그 경쟁 양상에 있어서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위기와 현대기아차는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오히려 테슬라의 위축이 현대기아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트럼프가 좀 입김이 너무 많이 셌던 지난 한 6개월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와 그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둘 간에 펼쳐지는 연기일지 이것도 또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